자, 이제 건축 허가, 예, 사전 결정 신청입니다. 자, 사전 결정 신청이 뭐예요? 건축 허가가 가능할까요? 라고 미리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뭐에 대해서 미리 물어볼 수 있어요? 허가 대상 건축물입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 아니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다고요? 도지사한테 물어볼 수 있다고요? 아니면 허가권자한테 물어본다고요?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사전결정 신청입니다. 근데 물어볼 때 예를 들면 지려고 하는 건축물이 판매시설이다. 5천 이상인 판매시설이면 아까 다중이용 건물이라고 그랬죠. 이런 다중이용 건물은 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 대상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대상이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대상이면 이것도 같이 물어볼 수 있다. 동시에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전결정 신청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들 정리하시고. 그래서 입지나 경우에 있어서 건축허가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허가권자가 예,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라고 사전결정이 있었어. 그러면 사전결정이 있으면 효과. 항상 효과 그러면 인허가 의제. 사전결정 신청할 때 다른 법에 한 관련 인허가 서류도 함께 제출해주면 이것도 받은 것을 본다. 그래서 사전결정이 있으면 인허가 의제되는 사항이 4가지 있어요. 4가지가 뭐예요? 농지 전용 허가, 농지, 그리고 산지, 그리고 개발, 그리고 하천 점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무엇은 의제사항이 아니에요. 도로 점용 허가는 의제사항이 아니다. 건축허가 신청할 때는 요거 함께 서류 제출해주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사전결정에서는 의제사항 아닙니다. 이런 의제되는 사항이 간평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농지, 산지, 개발, 하천, 의제. 그러나 도로 점용 허가는 의제사항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입지나 규모에 있어서 지금 건축 허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죠. 물어봤었는데 건축 허가 가능하대. 그럼 무슨 의무가 있겠어요?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 허가 신청 의무입니다. 사전 결정이 있으면 삐리리 이내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된대. 건축 허가 신청이에요.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냈냐면 사전 결정이 있으면 삐리리 이내 착공 신고해야 돼요. 착공 신고는 허가 받은 다음에 착수할 때 착공 신고하는 거죠. 착공 신고가 아니라 무슨 의무?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될 의무. 몇 년요? 삐리리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만약에 삐리리 이내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한다. 몇 년요? 2년. 자, 식사 안 하셨어요? 예? 2년이죠? 2년 이내. 그래서 허가 신청, 허가 신청 나오면 신청이란 보유 나오면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했을 때도 건축허가 신청은 2년 이내. 그렇지 않으면 심의 효력 상실하고 사전결정이 있는데 2년 이내 사전결정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한다. 그래서 2년이에요. 2년 이내 그건 신청 나오면 다 2년. 그래서 제가 허가 신청이라는 단어, 허가 취소라는 단어, 허가 제한이라는 단어 나오면 다 뭐 나와요? 2년이다. 숫자 2년 허허허 나오면 2년. 신고 나오면 몇 년? 1년. 그렇게 딱 정리하시라네요. 신고. 그리고 연장 나왔다. 건축법에서 연장 나오면 허가든 신고든 다 연장 나오면 미호도 다시 한번 1년. 연장 나오면 1년. 자, 그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2년. 그래서 이런 사전 결정에 관한 사항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영향평가.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최근 간평시험에서도 나왔으니까 허가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이러이런 건물은 허가에 앞서서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영향평가를 거쳐서 허가해 줘야 된대. 그러면 안전영향평가가 이루어질 건축물이 뭐냐? 무엇은 안전영향평가를 해야 돼요? 자, 1번 여기는 뭐예요? 어떤 건축물은 허가 신청이 있으면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요? 1번 침묵은 금이에요? 침묵은 금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말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초고층 건물이죠?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영향 평가해야 돼요. 초고층이 뭐가 초고층이었어요? 층수가 몇 층?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그죠? 예.
알면 대답을 하는군요. 근데 모르니까 하는군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근데 이거 조심하시고 초고층은 아니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겁니다. 여기는 일과 기역과 니은이 같이 갖춰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은 안전영향평가해라. 몇 층이요? 1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중에 이제 뭐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특광시장이 허가하는 것은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일 때는 특광시장이 허가해 줘야 된다. 건축허가권자에서 이게 특광시장은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 10만이잖아요. 근데 안전영향평가는 21층이 아니라 16층 이상으로서 엔드. 그리고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초고층이 아니라도 이것은 안전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안전영향평가 대상 이분들 꼭 한번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안전영향평가 대상. 자, 정리하시고. 빔이 깨끗하니까 너무 좋네. 막 이렇게 이런 좋은 화면 보고 그러니까 막 설레고 그러네. 안 그렇습니까? 별로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감정이 없으시네.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권자. 자, 허가권자는 누가 허가권자예요? 뭐 특자 특도야 낄 때 안 낄 때 다 끼니까. 건축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 기초자치단체장이 허가권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구청장이 원래 특광시에서는 허가권자잖아요. 구청장이. 그런데 대형 건물, 특별시 광역시에서 대형 건물은 특광시장한테 허가를 받아라. 특광시장한테 허가 받을 사항이 뭐예요? 여기서는 층수가 몇 층?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광시장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이상인데 무엇은 제외한다고요? 대상이 공장, 창고, 시민은 제외한다. 제외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청장한테 받아라.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제외인데 제외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그 대상이 초고층 건축물이면 또 제외한대. 그러니까 초고층은 무조건 심의 대상이라도 특광시장한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들 정리하시고. 그리고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닙니다. 그래서 도지사한테 뭐 허가 받는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립니다.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건축허가권자. 이거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틀리면 아깝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특별시 광역시에서 대형 건물은 특광시장이 허가권자지 구청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 시군지역에서는 그러면 도안에 있는 시군지역에서는 이런 대형 건물은 누가 허가할까? 여러분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도의사한테 허가 받아요? 아니면 시장군수한테 허가 받아요?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예요. 제가 도의사 허가권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장군수가 이런 건물을 허가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허가해라. 그래서 시장군수가 허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대상. 도지사 승인 받을 대상. 어떤 건물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허가해야 되느냐? 도지사의 사전 승인. 층수가 몇 층요? 21층 이상 건물을 시장군수가 허가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요. 그러니까 특광시장이 허가할 것을 시장군수가 허가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허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 근데 여기서도 무엇은 제외한다고요? 공장, 창고, 시민은 제외한다. 시민은 제외한단 말은 승인 안 받고 허가해 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정리하시고. 그러면 요거죠. 디귿, 리을. 올해 간평 시험에서는 요게 나왔습니다. 디귿번이. 자, 이 삐리리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제기돼. 삐리리 도지사가 지정 공간 중에서 삐리리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삐리 이상인 건물로서 위숙 012를 허가할 때는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흑의를 받아라. 저기 뭐예요? 자연환경 수질보호가 필요하다. 자수죠, 자수. 자연환경 수질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누가? 도지사가 지정 공간 지역에서 층수가 몇 층요?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어떤 건물을 허가할 때는 미리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라고요. 위숙 011, 위숙 011, 위숙이 핸드폰은 011이에요. 011, 위숙 011. 위숙 011을 허가할 때는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자수 지역에서 시장 군수가 위숙 011을 허가하더라도 규모가 얼마 이상일 때 승인받는다고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 이상입니다. 그러면 3층 미만이고 1천 미만인 것은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수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3일이 나와야 된다. 3일. 그래서 3일절 날 자수하자 그랬잖아요. 3일절 날 자수하자. 그죠? 그런데 사전 승인제가 제일 강한 게 니일번이라고 그랬잖아요. 니일번. 이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도지사가 지정 공관지역이야.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도지사가 지정 공관지역에서 시장 군수가 무엇을 허가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요. 위수기를 허가할 때는. 그러면 여기도 위수기가 있는데 자수에서도 위수기가 있는데 주교에서도 위수기가 있어. 그러면 이 차이는 뭐예요? 자수는 위수기를 하더라도 3일에 해당하는 위수기를 허가할 때 승인받는 것이고 3일에 해당하지 않는 위수기는 승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교 지역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위수기를 허가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교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웠어요. 3일절 날 자수하고 주교 준다 위수기. 이렇게 딱 정리하셔야 돼. 3일절 날 자수에서는 3일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3일절 날 자수하고 주교 준다 위수기. 이렇게 정리합니다. 3일절 날 주교 준다. 정말 죽는다 그랬어요. 3일절 날 자수하고 주교 준다 위수기. 그래서 시장 군수가 허가시 도지사한테 승인받을 대상 이분도 딱 체크해서 정리를 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다.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건축허가 제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건 건축허가 제한이 나왔죠. 네, 우리 시험에. 건축허가 제한. 누가 제한한다는 이야기예요? 높은 사람에게겠죠. 허가권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국장과 특광도지사가 제한합니다. 국장은 근데 어떨 때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요? 국토관리상. 국토관리상. 그리고 또 누가 제한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장관이 요청하면 국토관리상 또는 장관이 요청하면 누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요? 허가권자의 허가. 허가권자에는 특광시장도 들어가잖아요. 허가권자 허가나 그 허가의 착공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특광도지사. 자, 특광도지사는 누구? 어떨 때? 지역계획상, 도시군계획상 필요하면 특광도에는 누가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잖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허가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한권자, 제한사유 구분해서 정리하시고 그런데 이 특광도지사가 즉 우리 인천시장이 우리 서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착공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특광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미리 국장한테 승인 받아요? 승인 안 받아요? 승인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특광도지사가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국장한테 보고합니다. 사후 보고예요. 제한 후 보고란 이야기예요. 보고한다. 그러면 국장은 보고받은 국장은 그 제한이 너무 지나쳤다 그러면 과도한 제한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사후 보고라는 걸 기억합니다. 제한 후 즉시 국장한테 보고한다. 그리고 이들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한 기간은 몇 년이라고? 건축 허가를 제한. 제가 허가 신청, 허가 취소, 허가 제한, 허허허 나오면 다 몇 년이라고 했어요. 2년 이내 제한합니다. 그리고 제한 연장할 수 있어요. 1-1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하더라도 제한 기간이 최장 3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죠. 건축 허가 제한. 자, 그다음에 안전관리 예치금 해치. 자, 안전관리 예치금 해치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안전은 일일이 최고다 그랬죠? 자, 여러분이 허가받아서 건물 짓다가 중간에 공사 중단할 수도 있잖아요. 돈 없으면 중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단해가지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안전에 위해를 끼친다면, 폐해를 끼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착공신고라는 건축주에게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전관리 예치금 해치입니다. 자, 어떤 건물은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연면적이 얼마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착공신고라는 이 건축주에게 연면적이 1,000제곱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착공신고라는 건축주에게 건축공사비 몇 퍼센트 이내에서요? 1% 이내에서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요 문장 그대로 나오고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냐, 기억 내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왔잖아요. 안전은 일일이 최고다. 예, 1,000제곱 이상으로서 조례가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공사비 1% 이내에서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보시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허가 받을 거예요. 허가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허가 요건은 뭐가 필요합니까? 허가를 받으려면 대지의 소유권이 확보가 돼야 되죠. 허가를 받으려면 요건은 대지의 소유권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런데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지의 소유권이 없어도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경우는 대지의 소유권이 없어도 허가 받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소유권 없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게 토지에 대한 용의권, 뭐 지상권이 있다든지 이런 사용 권한이 있으면 소유권이 없어도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사용권만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지분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소유권이 있어야지 사용권만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래 사용권만 있어도 되지만 이건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외되는 규정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소유권이 없어도 원래 허가받으려면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소유권이 없어도 돼요. 자, 두 번째 거 조심하세요. 두 번째가 공유지분 건축물입니다. 공유지분 건축물. 예, 여러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 건축물인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노후 불량해서 건축하고 리모델링 해야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공유지분 건축물은 공유자 몇 %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유자 몇 %요? 80% 이상의 동의가 있고 그리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액이 얼마 이상이면 80% 이상이면 대제 소유권이 없어도 허가받아서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공유지분 건축물 80-80 기억하셔야 돼. 80-80. 그러면 대지의 소유권이 없어도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대지의 소유권이 없어도 허가받아서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법에 어찌 해서 증명한 경우 이런 말 나와요. 그 앞에가 어찌 몰라도 여튼간 증명됐대. 또 어찌 해서 확인되면 또 어찌 해서 증명됐대. 즉 증명 확인 나오면 대지의 소유권이 없어도 허가받아서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대지의 소유권 확보 허가 요건 이런 분들 체크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볼 것은 아까 공유지분 건축물은 공유자 몇 %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대지의 소유권이 없어도 건축행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어요. 80-80이 있으면 대지 수익권이 없어도 허가 받아서 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일단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대지 수익권 확보가 안 돼도. 그러면 예, 수익권 확보 안 돼도 건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면 수익권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예, 공유지분 건축물은 예, 허가 신청한 건축주가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 있잖아요. 그 지분을 팔아라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공유지분 건축물이란 매도 청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매도 청구 건축주는 근데 매도 청구할 때 예,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 지분 파세요라고 할 때 시가로 팔아라 해야 됩니까? 공시지가로 팔아야 됩니까? 시가로. 그리고 매도 청구하기 전에 몇 개월 이상 협의하라고요. 3개월 이상. 이거 주택법에서도 똑같아요. 주택법에서 사업주차 매도 청구 시가 3개월 이상 협의한다. 이런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런 예, 매도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 취소입니다. 자,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다. 기속 취소라는 거예요. 우리 건축법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밑에가 이제 허가 취소 사유예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 사유 중에 밑에 1번. 자, 여러분이 허가 받았는데 몇 년 내 착수하자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요. 허가 취소 2년 내 착수. 그래서 취소니 제한이니 신청이니 다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2년 내 착수하자면 허가 취소해야 되면 허가 받았는데 2년 내 착수하면 취소 사유예요. 단 공장은 3년 내 착수하자면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2년 내 착수하자면 허가 취소해야 되잖아요. 기속 취소 사유잖아요. 너무 잔인하죠? 한번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밑에 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몇 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요.
미호도 다시 한번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 2년이라는 숫자 허가 취소 2년 내 착수하면 허가 취소한다. 공장 3년. 또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거 아까 건축허가 받으려면 전제 조건은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뒤에 소유권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확보해서 건물 지었다는 허가 받았어요. 그러면 허가 받아서 착공할 때는 착공 신고하고 착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이 상실해 버렸대. 그럼 나무 땅에다 건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상실되고 몇 개월이 경과했습니까? 6개월이 경과했다. 그러면 6개월 내에 소유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는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6개월이 경과됐다. 이런 숫자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허가 취소. 그래서 허가 취소, 허가 제한, 허가 신청, 허가권자, 사전 결정. 이게 전체적인 종합형의 문제로 문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여기 건축과 관련된 부분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건축 불허가 할 수도 있나요?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허가권자는 뭐에 대해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뭐에 대해서? 여기 뭐가 여기도 주교가 보이네. 주교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가 필요하다면 뭐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주교 준다. 위수기. 주교 준다. 위수기. 그러니까 주교 준다. 위수기는 2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에서 나오고 또 건축 불허가에서도 난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가 필요하면 위락과 숙박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수기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건축 불허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 바랍니다.